안녕하세요. 김성욱입니다. 자, 이번 7급 공채 문제 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할 거고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무난했었죠. 무난하게 흘러갔었던 문제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하지만 쉽게 문제를 풀다가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쉽게 마음을 생각을 하고 문제를 스무스하게 풀어가다 보면 생길 수 있는 함정들이 몇 개 있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함정에 걸려서 생각보다 이제 많이 틀리셨을 분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그런 함정을 잘 피해서 무난하게 좋은 점수를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분하게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문제 갑니다. 자, 1번 문제는 다음 그림은 2021년 7월 갑지역에 몇 세 이상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인구 조사 결과를 정리했다. 자, 그림에 A와 B에 해당하는 값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림에서는 2021년도 7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 결과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뭐였습니까? 이 전체 집단이 두 개로 나뉘게 되고 나뉜 집단 중에 또 이쪽에서 이렇게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된다? 파악하실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준 거는 뭡니까? 이런 196만 명이라고 하는 전체 집단 밑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가로는 2020년 7월 대비 증감 인구 수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가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2021년도 7월에 각각의 어떠한 수치와 비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수치랑 그 전년도인 2020년도 7월과 비교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앞에 요 숫자들을 보고 요 숫자들에 맞춰서 뭘 하시려고 하면은 196만 명, 175만 7천 명 요걸 맞추어서 생각을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만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는 가로가 얼마였다? 전년 7월 대비 마이너스 15,000명이었다. 자, 그런데 봤더니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그림에 보시면 모자도 쓰고 이제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은 뭔가 유니폼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더라? 플러스 3만 명이다. 여기가 3만 명, 플러스 3만 명이 됐고 여기는 마이너스 15,000명이다. 그렇다면 여기는 뭐겠습니까? 마이너스 4만 5천 명이 돼야 합이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만 5천을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로 내려가면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됩니까? 여기 우리가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했었으니까 여기도 플러스 42,000, 여기 마이너스 12,000 이걸 보실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뭘 보셔야 돼요? B는 위에 거니까 175만 7천 명에서 6만 1000명이 빠지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여기에 마침 남아있는 게 169만 6천과 165만 4천이고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하기보다 7천과 1000만 보시고 6천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1번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만 조심하셨으면 될 것 같다? 요 밑에 것을 구하느냐 위에 것을 구하느냐 라고 하는 것만 잘 챙겨주셨으면 될 문제죠. 자, 두 번째 2번은 다음 표는 2017년도에서 2021년도 갑국에 뭘 이야기하고 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에 따른 특허심판 청구 건수에 대한 자료다. 자,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청구와 피청구가 뭔지 모르셔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청구인의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 놨고 피청구인의 내국인과 외국인,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서 2017년도에서 2021년도로 가는 표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서 골라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기 첫 번째 한번 가볼까요? 기억에서는
2019년도 청구인이 내국인인 특허 침판 청구 건수의 전년 대비 감소율은, 자, 청구인이 내국인이에요. 청구인이 내국인인 것은 여기죠, 여기. 그리고 2019년도가 전년 대비 감소율이라고 하면서 2018년도에서 2019년도를 오면서 얼마나 감소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자, 이게 50%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반 이상 어떻게 되었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건 2분의 1보다 감소율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곱하기 2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2018년도에서 2019년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면 2018년도에 합을 구해서 나누기 2를 해서 2019년도 여기와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2019년도 곱하기 2를 해서 2018년도가 나오는지를 보는 2019년도를 더해서 어떻게 하는 2018년도를 만들어 보는 방법,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의 팁은 이게 889지만 800 얼마로? 90으로 보시고, 이건 395를 360으로 보시고 계산을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훨씬 편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구해 보시면 얼마입니까? 저는 2018년도에서 절반 나누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 6하고 네, 얼마나 2860이 나오고, 절반으로 나눠 보시면 1430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봐도 14가 나올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50% 이상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이 있을 때에는 사실 우리가 4개 중에 3개는 보고 3개 중에 2개를 보면 베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의 시험 문제에서는 3개가 나왔다면 그 3개는 어지간하면 확인을 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순서대로 한번 내려가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자, 그래서 기억이 어떻게 맞다는 걸 알았으니까 2번과 4번이 날아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어떻습니까? 니은과 디귿 중에 뭘 먼저 볼 거냐라고 했었을 때, 니은을 해결해서 만약에 니은이 틀려버리면 기억이 하나 바로 나오고, 니은이 맞으면 디귿도 봐야 되지만 뭐 어차피 디귿이 틀렸다고 해도 니은은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부터 본다? 니은부터 본다. 자, 니은은 2021년도 피청구인이 내국인인 특허 심판 청구 건수는, 자, 피청구인이 내국인, 피청구인이 내국인, 피청구인이 내국인인 특허 심판 청구 건수가 2021년도, 피청구인이 외국인인 특허 심판 청구 건수의 3배 이상이다. 자, 피청구인이 외국인인. 자, 그럼 요거를 비교하라는 건데, 뭐 물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얘랑 합치고 얘랑 합해서 곱하기 3을 해도 되는데, 전체의 합의 곱하기 3은 어떻습니까? 부분 합의 곱하기 3보다 큰 부분들이 합쳐져도 여전히 전체의 곱하기 3보다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보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뭐만 알면 되니까, 3배 이상인지만 알면 되니까. 213 곱하기 3 하면 741보다 작잖아요. 그죠? 46 곱하기 3 하면 152보다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쳐도 작겠죠. 그래서 니은이 어떻더라? 맞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아. 그럼 디귿을 봐야 돼. 자, 디귿은요, 2017년도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청구한, 2017년도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청구한 특허 심판 청구 건수는, 2020년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청구한 거죠. 청구한 특허 심판 건수보다 많다. 맞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나오고요. 이건 이제 뭐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바로 구할 수 있는, 차근차근 어떻게만 하시면 요 감소율 50% 계산하는 거나
뭐 3배 이상 요 부분 간단한 계산들이죠.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갑니다. 자, 3번 문제는요. 좀 길었어요. 그죠? 문제가 길었었고 보고서형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보고서는 2018년도에서 2021년도 무엇을 물어보고 있다? 갑국의 생활 밀접 업종 현황에 대한 것이다. 자,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이라고 했고요. 보고서는 항상 구하면서 문장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고, 그 문장이 정보를 담고 있느냐 아니면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분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바로 갑니다. 자, 보고서 첫 번째 보시면 생활 밀접 업종은 소매 블라블라블라에서 업종이다라고 하면서 이건 뭐 하고 있어요? 이건 설명이에요, 설명. 그냥 바로 스킵하셔도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숫자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생활 밀접 업종 사업자 수는 2021년도 현재 215에서 2018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다. 자, 뭘 찾아야 됩니까? 생활 밀접 업종의 사업자 수를 봐야 되고, 생활 밀접 업종의 사업자 수 1번에 보시면 몇 년도가 나오고 2021년도와 2018년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간단하게 보실 뭡니까? 10% 이상 증가했냐? 여기를 2000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10% 증가했죠. 네, 1번은 부합합니다. 자, 2018년도 대비 2021년, 자, 이건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 몇 개의 업종에서 73개의 업종에서 사업자 수가 증가했는데, 자, 이 중에서 스포츠 시설 운영업이 가장 높은, 그 다음에 펜션, 게스트, 애완용품이 그 뒤를 이었다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2번에 뭐가 나옵니까? 생활 밀접 업종 사업자 수 증가율 상위 10개 업종이라고 하면서 1번에 시설, 펜션, 게스트하우스, 애완용품점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2번도 어떻더라? 부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사회적 현상 뭐 블라블라 이거는 설명이죠, 설명. 네. 자, 산부인과 병의원 사업자 수는 자, 산부인과가 나와야 돼. 산부인과. 여기는 없지. 1, 2번 우리 해결했으니까 이제 넘어가서 보면 3번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주요 진로 과목별 병의원 해서 산부인과. 산부인과 어떻게 되고 있어? 매년 감소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아주 순서대로 아주 편안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018년도 이후 예식장과 결혼상담소의 사업자 수도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장과 결혼상담소 매년 감소하지 않았네요. 그죠? 올랐어요, 여기. 예식장이 올라버렸어. 그래서 4번이 부합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답 고르시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는 블라블라 나오지만 여기 밑에 부분에서 전문직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5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좋았던 점이 뭡니까? 보고서에서 차례차례 내려오는 순서대로 선택지의 1, 2, 3, 4, 5번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다라고 보실 수 있죠.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4번 갑니다. 자, 다음 표는요. 갑국의 A위원회의 24차에서 26차의 회의심의 결과다. 자, 보기에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 표는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있어요. 우와, 말로 하기 힘들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동의와 부동의 두 개를 선택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 총 몇 명이다?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상 매 회차 때 한 건의 안건만을 심의했다. 즉 중복은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보기 첫 번째 갑니다. 자, 기억에서 보시면 24에서 26차 회의의 심의 안건에 모두 동의한 의원은 몇 명이냐? 6명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회의의 심의 안건에 모두 동의한 의원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 체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심의 안건에 부동의한 의원의 수는 매 회차 증가하였다. 부동의한 사람의 숫자도 알아야 되고요. 근데 사실 이건 어떻습니까? 동의한 사람을 알면 부동의한 사람도 알 수 있는 관계잖아요. 둘은 동의하거나 부동의하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디귿은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심의 안건이 의결된다면 3분의 2 이상이 의결된다면 24에서 26차의 심의 안건은 모두 의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읽은 거는 처음에 항상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오면 어떻게 알아? 저는 웬만하면 기억은 해라. 그리고 기억이 너무 많은 계산을 요구한다 싶으면 넘어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요 정도 기억은 어떻게 하셔도 된다? 하셔도 된다. 그리고 요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기억을 하고 나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기억 봅니다. 기억은 어떻습니까? 동의였던 여기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동의, 부동의. 동의, 부동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애들만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죠. 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6명이다. 기억이 맞다. 그래서 기억이 있는 거 놔두고. 자, 여기는 앞에 문제랑 다르게 디귿이 양쪽에 있어서 디귿을 먼저 해결하면 문제가 깔끔하게 풀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디귿부터 합니다. 자, 근데 디귿을 보면 이제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된다. 그럼 16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32가 되니까 10과 3분의 2가 된다. 자, 10과 3분의 2 이상이려면 사람은 3분의 2명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몇 명이 돼야 돼요? 11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된다? 이걸 세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기는 동의가 11명이었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5에서 동의가 되지 못함으로 모두가 틀렸구나. 디귿이 어떻게 되었구나. 틀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1번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디귿 같은 경우에 이것을 구하시면서 뭐 26까지 한번 구하셨다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대로 셌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면 여기 부동의가 나올 테니까 얘도 해결할 수가 있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핵심이 뭐였습니까? 기억을 해결한 다음에 디귿으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만 11명이 된다는 것만 놓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된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자, 5번은 다음 표는 1990년대 이후 A에서 E 도시의 시기별, 자본금액별, 창업 건수에 관한 자료이고 라고 되어 있어서 자, 보시면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쪽으로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A에서 E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액별 창업 건수라 해서 1000만 원 미만과 1000만 원 이상으로 똑같이 나뉘어져 있고 숫자가 나와 있는데 빈칸은 없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보고서는요. A에서 E 중에서 한 도시의 창업 건수에 관한 설명이다. 그래서 이 판단했었을 때 보고서에 부합하는 내용 도시는 뭐냐? 즉, 이 보고서에서 무엇을 줄 것이다? 조건을 줄 것이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무엇을 찾아라? 도시를 우리가 찾길 원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나와 있고요. 우리는 도시가 총 몇 개? 5개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다 순차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건 4개를 모두 풀었을 때 하나씩 제낄 수 있는 조건을 줬다면 그것이 가장 어떠한 것이다?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죠. 자, 첫 번째, 1990년대 이후 모든 시기에서 자본금액
천만 원 미만 창업 건수가 자 1990년대 이후 천만 원대 미만 창업 건수가 자본 금액 천만 원 이상 창업 건수보다 많다. 자, 모든 시기에서 뭐가 천만 원 미만이 무엇보다 많다는 거야? 천만 원 이상보다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모두 다 찾으면 모두 다 그렇게 그려지면 된다는 거야. 크다 이건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눈으로 쭉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보시면 C에서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렇죠. 역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는 C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고요. 하나를 확정적으로 보여줬으니까 좋네요. 자, 둘째, 자본금 1000만 이상 미만 창업 건수와 1000만 이상 창업 건수의 차이가 2010년대가 2000년대의 2배 이상이다. 자, 그렇다면 봅시다. 2010년대가 2000년대의 2배 이상이 된다. 뭐가? 1000만 미만 창업 건수와 1000만 이상 창업 건수의 차이라 그랬어. 이 둘의 차이가 2010년대가 2000년대에 2배가 되냐라고 하는 걸 물어봤고요. 그러면 사실 원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계산을 다 하셔야 되는데 자, A 한번 보세요. A는 1000만 이상이 줄었어요. 그죠? 32에서 26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1000만 미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배 이상 늘었어요. 자, 1000만 이상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더 큰 1000만 미만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니까 둘의 차이는 2배 이상으로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도 줄었는데 어때요? 1000만 원 미만인 건 2배로 늘었으니까 어떻게 해결이 됐어. 우리는 C는 일단 아니라는 걸 벌써 알았잖아. C는 볼 필요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줄었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D 봐봐. D는 2배가 됐어? D 2배 안 됐어. E는요. E는 이렇게 오히려 늘긴 했지만 25에서 53이 되면서 25와 50이 됐기 때문에 2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아니다? D가 안 된다는 것을 두 번째에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셋째 가볼까요? 셋째는 2020년 이후 전체 창업 건수는 1990년대 전체 창업 건수의 몇 배 이상이다? 10배 이상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 90년대 창업 건수 요거죠, 요거. 요 친구죠, 요 친구. 요 친구의 10배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곱하기 10을 해라.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A를 봤더니 A는 어떻습니까? 거의 200 가까이 되죠. 네. 200 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2000이 돼야 돼. 그지? 여기는 46 곱하기 10배 하면 460 이상 되냐? 여기 460 이상 넘어가. 얘는 4 곱하면 40. 그죠? 어떤 게 안 된다? A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는데 사실은 뭐 2가지 정도가 사라진다거나 해서 선택지가 바로 드러나 버렸다면 참 좋겠지만 어떻습니까? 하나씩 사라졌죠. A 사라졌고 D 사라졌고 C 사라졌어. 그럼 B와 이 2개가 남았어요. 자, 그래서 넷째까지 해야 된다. 자, 넷째는 2020년도 이후에 전체 창업 건수 중에서 2020년 이후에 전체 창업 건수 중에서 자본금 1000만 이상의 창업 건수가 비중이 3% 이상이다. 자, 그럼 이걸 정석적으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석으로 구하는 거. 얘네와 지금 B와 E가 남았으니까 얘와 얘를 어떻게 보시고 비중이 3% 이상인 게 있고 하나는 3% 이하인 걸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잖아요. 비중이 둘 중 어떤 것을 더 큰 것이 무엇이다? 보고서에 부합하는 도시를 구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찾으실 수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하신다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전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 3%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얘가 97%, 그 다음에 1000만 이상이 3%로 잡고 그래서 1000만 이상에다가 곱하기 얼마? 32, 뭐 33,
혹은 뭐 30 이런 것들 숫자를 해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두 개가 남았고 둘 중에 비중이 큰 쪽이 어떤 것이다? 3% 이상이다, 3% 미만이다가 될 테니까 3% 이상인 어떤 것이 비중이 큰 놈이 어떻게 될 것이다? 답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4, 5, 8, 1, 6, 2, 4, 6, 7 어디가 더 비중이 커 보여요? 곱하기 2 해보세요. 곱하기 2 해보시면 얼마가 됩니까? 14가 되고, 그죠? 같은 배수 6, 2, 12에 2, 4, 8에 9, 492, 14. 즉, 1000만 이상은 더 작은데 1000만 미만은 더 크니까 누가 더 비중이 크겠어요? B가 더 비중이 크겠죠. 그래서 답은 B구나 라고 골라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문제는 뭐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3% 이상이다 라고 하는데 뭐 숫자가 뭐라고 할까 아주 비슷하게 들어가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은 3% 이상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줘버렸기 때문에 3%와 2.9% 정도의 어떤 차이는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비중이 더 큰 쪽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는 자, 6번이죠. 자, 6번은 다음 표는 갑국의 원료 곡종별 및 등급별 가공 단가가 나왔어요. 자, 원료 곡종별, 등급별, 가공 단가라고 해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나와 있고 쌀, 현미, 보리가 각각 어떤 단가로서 가공이 되느냐? 그래서 원료 곡종이 바로 쌀, 현미, 보리가 되는 거고요. 자, A에서 C 지역의 가공량에 관한 자료다. 그래서 A, B, C 전체도 있고요. 전체도 있다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전체. 그래서 쌀, 현미, 보리에 각각 어떻게 있는지가 나오고 쌀, 1등급 쌀 각각의 합, 현미의 각각의 합이 나와 있는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공 비용은 가공 단가 곱하기 가공량 당연하겠죠. 자, 보기로 갑니다. 자, 보기는 첫 번째 A 지역의 3등급 쌀 가공 비용은 자, A 지역의 3등급 쌀 가공. 자, 3등급 쌀은 어떻습니까? 얼마예요? 100이에요, 100. 가공 단가는. 그 다음에 A 지역의 쌀 3등급은 25야. 그지? 이렇게 가공 비용이 나올 거야. B 지역의 2등급은 그 다음에 현미의 2등급은 97. 그 다음에 B 지역의 현미 2등급은 25. 어떻습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죠. 25 곱하기 100과 25 곱하기 97이니까. 그래서 크다, 기억은 맞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일단 아주 좋은 스타트를 주고요. 자, 보세요. 기억, 니은, 기억, 디귿. 이것은 노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은, 디귿도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야죠. 뭐. 자, 1등급 현미 전체의 가공 비용은 자, 1등급 현미 전체 1등급 얼마야? 105. 1등급 현미는 106. 2등급 현미 97. 전체 얼마? 2등급 현미 82. 어이 2배 이상이다. 자, 여기선 이제 여러분이 선택자 2개예요. 곱하기 2 하셔서 비교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 나누기 곱하기 2분의 1 하셔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어느 쪽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하셔가지고 53으로 보셔도 105 곱하기 53이랑 97 곱하기 82 중에서 어디가 더 큰지는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계산을 여기로 이렇게 해보셔도 이렇게 하도 164가 나오고 164 곱하기 97이랑 105 곱하기 106이랑 어디가 더 크겠습니까? 네, 여기가 더 크겠죠. 이거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3등급 쌀과 3등급 보리의 가공 단가가 각각 얼마가 된다면, 자, 3등급 쌀 지금 현재 얼마인데? 100인데 얼마로 바뀌어? 90으로 바뀌어. 그 다음에 보리가 얼마였어? 55인데 50으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게 되면 각각 얼마가 떨어지는 거예요? 얘는 10만큼 떨어지는 거고 얘는 5만큼 떨어지는 거죠. 머릿속에서 이만큼 떨어졌다는 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지역별 가공 비용 총액 감소폭이 가장 작은 지역은 A이다. 즉, 각 지역별로 3등급 쌀, 보리의 무엇을 총량을 봤었을 때 가장 작은 지역이 가공 비용 총액이 감소폭이 가장 적을 테거든요. 감소폭이에요, 감소폭. 즉, 감소하는 폭이 가장 적다는 건 숫자가 가장 적어야만 감소폭이 제일 적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A 지역은 25하고 보리는 7, B 지역은 55와 보리 5, 그 다음에 C 지역은 20과 보리 2. A 지역이 가장 작습니까? 일단 B 지역은 아니야. 그지? B 지역은 55만큼이라 아주 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큰 쌀의 감소폭을 보일 거고요. 왜? 곱하기 10을 하면 되니까 25, 20, 7, 2. 어느 쪽을 봐도 어떻더라? C가 A보다 작더라. 그래서 가장 작은 지역은 C다. 라고 디귿이 틀렸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1번이 된다. 라고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문제 역시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다면 따라가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셨다면 그리고 이렇게 식을 하나 쓰시는 정도의 어떤 정성을 쓰셨어도 괜찮았고 안 쓰셨어라도 어떤 것을 통해서 표에 있는 수치를 그대로 보면서 비교 가능한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갑니다. 자, 7번은요. 다음 표는 재해지구 갑을 병 지역을 각각 정비사업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다. 자, 갑을 병의 평가 항목, 편익, 피해, 재해 발생 위험도라고 하는 3개 항목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어떻게 하냐. 평가 항목의 점수의 합이 크면 우선순위가 높다. 자, 이에 대해서 보기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어떤 것입니까? 갑을 병이 편익, 피해, 재해 발생 위험도라고 하는 여기서 A, B, C, 뭐 A, D, B, B, A, C라고 하는 각각의 평가를 받았는데 2번에 보시면 편익, 피해, 재해 발생 위험도에서 A, B, C, D가 각각 몇 점인지를 보여주는 뭐가 있다? 표가 있다는 것까지 보시면서는 뭐 자연스럽게 아 이건 점수를 구하라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뭐 구하라는 거지 뭐 별거 있어? 없어. 그래서 보기에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와 있는데 자, 기역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재해 발생 위험도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일수록 자, 재해 발생 위험도 점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우선순위가 높다는 건 뭘 알아야 돼? 재해 발생 위험도 점수가 각각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높다는 걸 알려면 편익과 피해액의 합을 통해서 전체의 우선순위의 순위도 알아야만 해요. 다 구하라는 소리죠. 그럼 우리 좀 제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니은 봐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피해액의 차이는 재해 발생 위험도 점수 차이보다 크다. 아니, 니은도 뭡니까? 우선순위를 알아야만 점수를 구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디귿은 피해액의 점수와 재해 발생 위험도 점수의 합이 가장 큰 지역은 갑이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까지만 읽어보더라도 그냥 각이 나오죠. 다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냥 여기 쓰시면 됩니다. 이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기역, 니은까지만 보더라도 아 이건 구하라는 거구나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C는 6, B는 8, 그죠? A는 10. 그 다음에 피해액은 A가 15, D는 6, B가 12,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17, A가 25, 그
그 다음에 여기는 C가 10. 그래서 전체의 합을 구해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는 21 더하기니까 21 더하기 38. 그죠? 여기는 14니까 39. 여기는 10, 20에 32가 나올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재해 발생 위험도 점수가 높으면 A가 제일 높아. 우선순위. B가 그 다음이야. 38. C가 32. 그 다음에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 맞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가볼까? 니은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피해액 점수 차이는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피해액 점수 차이는 얼마야? 6점이지, 6점. 재해 발생 위험도 점수 차이는 얼마야? 15점이잖아. 어디가 더 큽니까? 재해 발생 위험도 점수 차이가 더 크죠? 니은은 어떻더라?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어떻습니까? 공짜죠. 우리는 그래서 어디로 간다? 리을로 갑니다. 리을은 갑지역의 편익 등급이 B로 변경되면, 자,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게 뭡니까? 갑지역의 편익 등급이 B로 되면 몇 점이 돼요? 8점이 되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갑이 된다. 왜? 2점 올라갔으니 여기가 40점이 될 테니까. 그죠? 갑이 맞다는 걸 알 수 있고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더라? 이거 점수는 합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민하지 않고 문제를 빠르게 점수를 넣고 우선순위의 합을 구해내는, 그래서 우선순위를 구해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제를 빨리 푸는 관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8번 갈게요. 자, 8번은 자, 다음 그림은 2017년도에서 2021년도 갑국의 반려동물 사료 유형별 특허 출원 건수에 관한 자료이다. 자,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반려동물 사료 유형별 특허 출원 건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식물, 동물, 미생물 효소라고 하는 것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료 유형은 식물, 동물, 미생물 효소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뭐 이건 제가 표시할 것도 없이 어떻습니까? 그림이 막대 그래프로 깔끔하게 나와 있죠. 자, 보기 첫 번째 갑니다. 기억은 2017년도에서 2021년도 동안에 특허 출원 건수의 합이 가장 작은 사료 유형은 미생물 효소이다.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시면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는데 각각의 합을 모두 다 구하셔서 2017년도에서 2021년도 동안 합이 가장 작은 것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의 합을 다 구하셔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비교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것을 구하셔도 된다? 편차를 구해 보셔도 된다. 편차를 구해 보셔도 괜찮다. 자, 어떤 식이냐? 자, 보세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봤는데 일단 식물 기원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커요. 25가 있어. 커. 25와 즉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냐? 자, 식물을 일단 크니까 좀 놔두고 동물이랑 미생물을 먼저 봐봐. 동물이랑 미생물을 보면 동물 여기는 3. 그죠?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는 2, 여기도 2, 여기는 2. 근데 어디를 기준으로 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지는데 동물을 일단 우리는 뭘로 둔다? 앞에 걸로 두고 뒤에 걸 하면 여기는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플러스 2, 여기는 플러스 2, 여기는 마이너스 2, 0. 뭐가? 동물이 미생물과 전체적으로 이만큼 어떻더라? 동물이 더 많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 미생물과 어떤 것을 식물이랑 비교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미생물이 거의 같은 2019년도를 제외하고는 계속 작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합이 가장 작은 유형은 미생물 효소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고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에서 니은 디귿이 남는 걸 보면 니은 디귿도 다 구하라는 거구나. 그래, 구해주마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은 연도별 전체 특허 출원 건수 대비 전체 대비 전체 분의 뭐 하라는 겁니까? 각 사료 유형의 특허 출원 건수 비율 각 사료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이것의 비율이 뭐가 가장 높다? 식물 기원이 매년 가장 높다. 자, 이거는 어렵게 비율을 구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매년 식물 기원이 가장 많다, 가장 높다, 죄송해요. 가장 높다고 되어 있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냥 세 개의 합 중에서 식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식물이 되려면 세 개 중에서 식물이 가장 많아야 되겠죠. 왜? 전체는 이 세 개의 합으로만 구성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그냥 매년 식물 기원이 가장 많냐? 식물 기원이 가장 많냐? 아니요. 2019년이 어떻더라?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가자. 디귿은 2021년도 특허 출원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1년도 특허 출원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료 유형은 식물 기원이다. 식물 기원 보니까 어때? 12에서 25가 되었어.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24. 2배 된 것보다도 크게 됐으니까 우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셨는데 나머지가 막대 그래프의 차이가 여기만큼 아주 눈이 어떻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게 뭡니까? 여기가 함정이죠, 함정. 뭐 아주 고난이도의 함정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렇게 앞으로 문제를 풀어오면서 무난하게 풀어오시면서 긴장감을 살짝 놓으시고 어떻게 하시면 12에서 25가 되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을 생각해 버리시면 실제로는 이거 증가폭은 어떻습니까? 얘가 가장 커요. 그죠? 13만큼 증가했으니까. 근데 8에서 17까지도 9만큼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훨씬 더 어떻더라?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간단하게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곱하기 2하고 남는 게 얼마야? 12분의 1이 남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기 2하고 남는 건 8분의 1이 남는 거니까 여기가 더 많이 증가했겠죠. 증가율이. 증가폭 자체는 어디가 크지만 식물이 크지만 증가율 따져본다면 미생물 효소가 더 크다, 더 높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더라? 틀렸다 라고 하는 걸 찾고 기억을 골라주시면 좋았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칫 좀 방심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였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기출 9번은요. 표가 좀 길긴 했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2019년과 2020년도 지역별 전체주택 및 빈집 현황에 관한 자료다. 자, 그래서 2019년도와 2020년도 2020년도 서울특별시부터 쭉 내려와서 전국까지 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
A, B, C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표는 전체 주택 빈집, 빈집 비율이라고 하는 같은 맥락으로 19에서 20 되어 있고 빈칸이 없다까지 볼 수 있었고요. 자, 보고서의 첫 번째 보시면 우리나라 전체 주택 수는 블라에서 빈집 수는 6천 이상 감소, 전년 대비 감소, 빈집 이건 뭡니까? 다 설명이죠, 설명.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되는, 스킵하셔도 되는 거다. 하지만 2020년에는 몇 개 지역에서 빈집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빈집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빈집의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곳을 찾으시면 되고 19년도 20년이니까 여기가 큰 쪽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가 크다, 여기가 크다. 작다, 작다, 크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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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그 다음에 여기도 크다, 작다, 크다. 그 다음에 없다. 라고 하는 걸 보시면서 총 몇 개다? 6개의 지역에서 빈집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럼 이제 남은 건 광주와 전라북도인데, 자, 전년 대비 빈집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어. 전년 대비 빈집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니까 빈집 비율이 커진 걸 보면 되는데, 뭘 줬어?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를 줬어. 그래서 광주광역시와 그 다음에 전라북도를 보시면 되고, 광주광역시는 7.5에서 0.2만큼 증가했고, 전라북도는 12.6에서 12.9로 0.3만큼 증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라북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빈집 비율의 차이는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찾으면 되고, 가장 낮은 곳은 3.2예고 가장 높은 것은 15.5, 15.2, 3.2. 자, 요건 이제 어떤 빈집 비율의 수치의 쭉 흐름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면 되고 바로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실 부분은 이제 작은 건 3.2, 3.2 똑같은데 큰 게 15.5에서 15.2로 작아졌으니까 차이는 어떻게 됐겠어요? 감소했겠죠. 감소.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넘어갈게요. 10번은요. 자, 이제 표와 보고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찾아라?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거. 그럼 표 1과 표 2가 나와 있기 때문에 표 1과 표 2에서 주고 있는 수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보고서를 풀어가시면서 표와 표 1과 표 2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들은 빼고 표 1과 표 2로 설명할 수 없는 자료를 찾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자, 보고서에 보시면 첫 번째 2021년 갑국의 초등 돌봄 이용 학생은 오후 저녁 돌봄 나와 있다. 자, 이거는 표 1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후 돌봄과 저녁 돌봄으로 학생 수가 쭉 나와 있고 합도 나와 있어요. 그 합에 해당하는 거죠. 표 1에서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오후 돌봄 경우 전체 초등학교의 98.9%가 참여하고 있다. 자, 전체 초등학교의 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학생이 나오고 여기는 이용 학생이 현황이지 초등학교의 수가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수가 나오는 기억을 찾으셔야 되죠. 자,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초등학교 학교 수가 나오고 학교 수 및 참여율이라 그래서 2016년도에서 2021년도로 가면서 뭐가 나온다? 예, 학교 수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도 나와 있고 얘도 나와 있죠. 그래서 수치까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기억이다. 자, 그 다음에 오후 돌봄 교실의 우선 지원 대상은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구분되는 건 우선 지원 대상 구분되는 건 표 2에서 찾을 수 있고 맞벌이 가정이 전체 71.1 다음은 저소득 가정이 9.4라고 하는 것도 찾을 수가 있죠. 자, 저녁 돌봄 교실의 경우 자 17시에서 22시까지 운영되는데 19시를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이용하는 학생이 11.2에 불과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뭡니까? 이용 시간인데 여기는 이용 시간은 없죠. 그래서 이용 시간인 바로 니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니은이 들어오고, 자, 이 니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떤 걸 보셔야 됩니까? 이용 시간 17에서 18, 17에서 19, 17에서 20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17에서 19시까지 이용하는 친구는 17에서 18시까지 이용하는 친구들을 포함하는 표가 아니에요. 포함하는 표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딱 17에서 18 딱 이용하는 친구는 이만큼, 그다음에 17에서 19까지 이용하는 친구는 이만큼, 17에서 20까지 이용하는 친구는 이만큼이라고 해서 각각의 합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표를 보시면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녁 돌봄 이용 학생은 1, 2학년이 8570으로 자, 이렇게 83.7%를 차지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D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용 학생의 학년별 분포로 1, 2 그래서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냐라고 하면서 동그라미 치실 수도 있는데 얘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D급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표 1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구할 수가 있는 자료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물론 선택지 보시고 이제 보기에서 보시고 선택지로 넘어가셔서 선택지 기억 니은이 맞으면 이렇게 해서 리을이 들어가는 것만 보면 되는데, 우리가 보고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지에서 거꾸로 올라가서 보기를 보고 그 보기에 있는 내용이 선택지에 있는지를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보고서에서 차곡차곡 차고 내려오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D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판별하는 부분들이 생기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담당 인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바로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리을에 이제 담당 인력 현황까지 해서 답은 몇 번? 4번이 진행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도 뭐 문제는 어렵지 않았죠, 사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11번. 11번은 2016년도에서 2020년도 갑국의 해양사고 현황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되는데, 표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그리고 뭐가 있다? 블랭크가 있다. 그리고 전년 2월과 해당 연도 접수를 둘이 합쳤더니 심판 대상이 나오고, 심판 대상과 재결이 어떻게 된다? 어떤 관계다? 심판에서 재결을 빼면 전년 2월이 나오는구나. 이게 바로 각주의 설명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걸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이제 보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 보기는 심판 대상 중에서 전년 2월의 비중은, 자, 전년 2월의 비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심판 대상 중에서 전년 2월이 차지하는 것만큼이죠. 2018년도가 2016년보다 높다. 2018년도에 전년 2월이 차지하는 비중과 2016년도에 전년 2월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라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전년 2월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전년 2월 더하기 해당 연도 접수는 심판 대상이니까 심판 대상에서 해당 연도 접수를 빼면 되겠죠. 빼면 90이 나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전체 258 중에 90이 될 것이고, 그죠? 2016년도는 전체 심판 대상 322 중에 96이 될 것이고요. 이건 뭐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이쪽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8년도가 16년보다 높다는 것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기억이 들어가는 것은 놔두고 나머지를 지우고, 그렇다면 니은과 디귿이 하나씩 남는 걸 봐서는 니은과 디귿 둘 중에 하나만 구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고마운 문제인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편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니은 같은 경우에 자 볼까요?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건수가 가장 많은 연도는 2016년도다. 자, 2016년도에 전년, 그러니까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2016년도에 다음 연도로 건수는 이거죠, 이거.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실수로 이렇게 보시면
물론 그렇게 보셨을 때에도 맞게 풀 수는 있어요. 네. 2016년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근데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신 다음에 그럼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여기에 있는 요 숫자 2020년도에서도 2월 되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풀어버리시면 2016년도가 100으로 가장 크구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2020년도에 어떻게 된다? 다음 해로 2월 되는 건 심판 대상에서 재결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131만큼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 해에 2월 되기 때문에 가장 건수가 많은 연도는 2020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요. 그래서 디귿 2번을 이렇게 고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틀리는 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이다? 니은이 맞네 하면서 1번을 고르시는 분이 되겠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디귿은요. 2017년도 이후에 해당 연도 접수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17년도 이후 2017년도도 들어가야 돼요. 해당 연도 접수 건수의 증가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감소한 해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감소는 안 들어간다. 증가만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걸 보시면 되고, 그러면 몇 년도에? 2019년도와 2020년도가 될 것이고, 2019년도에 증가한 건 얼마겠어요? 168분의 6하고 9하고 3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증가한 것은 204분의 48이 되겠네요. 네. 요거를 대소관계 비교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확인을 해보셔도 그래서 2020년도가 어떻게 가장 큰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재결 건수가 가장 적은 연도는 재결 건수가 가장 작은 연도는 2019년인데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거였죠. 해당 연도 접수 건수도 가장 작다. 근데 이건 2018년이다. 그래서 리을은 아니다. 자, 디귿은 뭐 비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거 뭐 약분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들의 차이를 그대로 그냥 비율적으로 가져오셔서 비교하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12번입니다. 자, 12번은 다음 표는 갑 주무관이 어떻게 했어요? 해양 포유류 416종을 4가지 분류로 나눴어. 4가지 A, B, C, D 나눴고 416종을 나눴는데 여기는 뭐지? 416종 아닌데 지표인데 그래서 봤더니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지표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 자, 근거로 작성한 보고서의 어디? A와 B에 해당하는 즉 보고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고서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고서의 조건을 보고 어디를 구하라? A와 B에 해당하는 부류를 바르게 찾아보아라 라고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그래서 보고서의 첫 번째 갑니다. 보고서의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쓸만한 정보가 있냐 보는데 정보는 불날을 나타내면서 보존 상태는 9개 중에 하나만 나타낸다. 이거는 필요 없는 정보. 굉장히 심각한 위기종, 그 다음에 멸종 위기종, 그 다음에 취약 위기종, 취약종 이 3개 지표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멸종 우려종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요 정보는 이거는 필요하죠. 필요한 정보예요. 바로 심각한 위기종과 멸종 위기종과 그 다음에 취약종 얘네 셋을 이렇게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멸종 우려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포유류 블라블라블라 나와. 자, 해양 포유류를 뭘로 나눴다? 고래류, 기강류, 해달류 및 북극곰, 해우류로 4가지로 나눴다. 즉 A, B, C, D가 해당하는 건 얘네 4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요. 자, 분류해봤더니 전체 조사 대상의 36%가 멸종우려종에 속하고 있는데 특히 자 나옵니다. 멸종우려종 중 고래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이다. 즉 멸종우려종 안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다?
고래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막 고래종이 30%다, 40%다 그러면 뭔가 계산을 좀 복잡하게 해야 될 수도 있는데 80%는 그냥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에서 이 세 개 중에서 봤더니 가장 압도적으로 있는 건 뭡니까? D죠, D. 15, 48, 57. 그래서 D가 무엇이다? 바로 고래다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A에 고래가 들어간 애들은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또한 해달류 및 북극곰은 9개 지표 중에서 멸종우려종 또는 관심필요종으로만 분류된 것으로 나타낸다. 정확하게 하나의 조건을 나타내고 있죠. 무슨 소리입니까? 해달류 및 북극곰을 알려주고 있고요. 9개 중에서 멸종우려종이나 관심필요종에 해당하는 얘네 다 있네. 그러면 멸종위기종에만 있는 애, 나머지 애는 있으면 돼, 안 돼? 나머지는 있으면 안 돼. 거기에 해당하는 건 B밖에 없고, 그래서 B는 어떤 것이다? 우리가 쓰기 편하게 북극곰이라고 씁시다. 그래서 B는 북극곰이다. 북극곰. 4번은 아니구나. 그러면 A는 기강류 아니면 해우류. 뭐 당연한 소리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내려와서 봤더니 해양 포유류에 관한 과학적 이해가 부족해서 자료 부족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해달류 및 북극곰과 해우류는 자료 부족증 DD로 분류된 종이 없다. 자, DD로 분류된 종이 없는 건 요거 두 개, B와 C. 그런데 북극곰이 B라고 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해우류가 C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해우류가 A에 있는 5번이 틀리고 기강류가 바로 뭐가 된다? A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어떻게 이 보고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조건대로 따라가면서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3번입니다. 자, 13번은요. 생각보다 좀 생각할 게 많은 문제였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 표와 조건은 공유 키보드 운영사 A에서 D의 2022년도 1월 기준 대여 요금제와 대여 방식이고, 자, 표와 조건에서 표는 이제 그래서 대여 요금제로서 어떻게 A, B, C, D가 어떻게 하고 있냐, 잠금 해제료라고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여기가 커지고 있고 대신 분당 대여료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딱 봐도 어떻습니까? 길게 타면 D가 유리하겠네. 그지? 왜? 잠금 해제료는 비싸지만 분당 대여료가 싸기 때문에 결국 타면 탈수록 이득이 되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앞에서 잠금 해제료로 냈던 돈보다 더 많은 이득을 다른 거에 비해서 땡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대여료가 있고, 자, 조건은 대여 요금은 잠금 해제료 플러스 분당 대여료 곱하기 대여 시간,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대여 시간을 분 단위로 미리 결정한 다음에 대여 요금을 산정하고, 공유 킥보드 이용자는 산정된 대여 요금이 가장 낮은 운영사의 공유 킥보드를 대여한다.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 밑에 있는 두 가지는 이제 뭐 당연한 거고. 네.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 나가 있고 나의 차이가 다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와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구해야만 되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까지 파악하시고 이제 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볼까요? 2022년도 1월 기준 대여 요금제에 따르면 운영사 가는 대여 시간이 몇 분이더라도 해당 대여 시간에 대해서 A, B, C, D 중 가장 낮은 대여 요금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핵심 조건이에요. 어떤 시간이 되더라도 뭐가 안 된다? 가장 낮은 요금을 제공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어떠한 이용자도 그 운용사의 것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대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애가 단 한 번도 선택되지 못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럼 여기서 보시면 A는 어떻습니까? 일단 1분 탔다 그러면 A는 잠금 해제료가 없기 때문에 200원으로 가장 쌉니다. 그래서 A는 무조건 선택이 되는 거야. 그지? 나머지 B, C, D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분당 대여료가 더 싼 대신 잠금 해제료가 있는 B, C, D는 각각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싸지는 구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A와 B를 비교해 보면
A와 B에서 잔금 해제료는 250원 차이였는데 분당 대여료는 50원 차이예요. 그렇다면 몇 분 타면 잔금 해제료를 가름할 수 있어요? 5분 타면 되죠. 5분 타면 B를 5분 타면 어떻게 돼요? 분당 대여료는 같아진다. 아니, 분당 대여료에서 차감된 만큼이 잔금 해제료랑 같아지기 때문에 A와 B는 실제로 5분에는 같아지고 B가 6분부터는 어떻게 된다? 더 싸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럼 B와 C도 한번 볼까요? B와 C는 분당 대여료의 차이는 얼마야? 30원 차이인데 잔금 해제료의 차이는 500원이에요. 그죠? 500원인데 분당 차이는 30원이니까 이렇게 약분을 써서 3일은 3, 20일 36, 18에 하고 3과 3분의 2 나오니까 여기는 17분부터는 C가 더 싸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C와 D를 한번 봐봐. C와 D를 비교해 보면 C와 D는 얼마 차이나? 850원 차이에 60원. 여기 이렇게 하고 6일은 6, 64, 24에 6분의 1이니까 15분부터 D가 더 싸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걸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6분부터는 B가 싸지는데 17분째부터는 C가 싸지고 15분부터는 D가 싸져요. 즉 다시 말해서 A가 제일 싸다가 그 다음에 B가 제일 싸다가 그 다음에 뭐가 더 싼 거야? D가 제일 싸게 되는 거야. C가 항상 가장 낮은 시간대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는 C예요. C. 근데 그랬더니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뭐였냐? 해제 이후에 이제 5분간 분당 대여료를 면제해 버렸어. 5분간. C는 어떻게 된다? 이제 조건이 다른 거야. 5분 동안은 빵원이야. 6분째부터 120원이 붙는 거지. 그러면 이제 변경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 2월 기준 대여 요금제로 A, B, A에서 D까지를 산정했더니 이제 몇 분이더라도 A에서 D 중에서 가장 낮은 대여 요금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 하나가 망했다는 거야. 이용자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랑 다 같이 이제 6분째 되는 시간부터 분당 대여료가 차징이 되는 거잖아요. C는. 그렇다면 양쪽에 이 A, B, C, D는 그냥 5분씩 더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당 대여료는 없지만 잔금 해제료가 1000이 있고 그 다음에 분당 대여료가 200이고 얘는 5분 동안 750, 750이니까 1000만큼의 잔금 해제료와 분당 150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뭐 말 그대로 750원에 120원이 있는 거고 얘는 300원에 그러면 1900원에 60이 되는 거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서 조건을 찾고 싶은 건 뭡니까? 결국 C가 5분 동안 대여료를 받지 않는 이 특단의 조치를 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어디고 못하는 회사는 어딘지를 보라는 거야. 왜? 가와 나는 서로 다르니까 나에도 뭐가 들어갈 수는 없고 C가 들어갈 수는 없어. 그리고 하나 더 확실한 건 뭐야? A 봐봐. A는 5분 뒤에는 이렇게 되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 1분은 여전히 200원이야. 그지? 어떻게 해도 750원인 잔금 해제료가 있기 때문에 A는 어떻더라? 가장 낮은 요금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B와 D가 남았잖아. B와 D가 남았는데 B와 D에서는 D는 C랑 비교했어도 어떻게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통틀어도 결국은 분당 대여료가 제일 싸기 때문에 길게 가면 결국은 D는 어떻게 돼? 가장 낮은 요금을 제공할 수 있어. 그러면 A, D 아니고 C 아니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와야 돼? B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B, 나는 B, 숫자 색깔 맞춰주면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대여료 다를 구해라. 근데 몇 분일 때? 20분일 때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20분일 때 C와 B의 차이를 봐라. 그럼 B부터 보자. B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또 보셔야 되는 게 뭡니까? 여기 하나 더 있죠. 그래서 B는 3월부터는 어떻게 했다? 50원을 인하해 버렸어요. 분당 대여료를. 분당 대여료를 100원으로 인하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3월 기준으로 자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가보자. B. B는 처음에 어떻게 돼? 처음에 잔금 해제료가 250원이고 더하기 몇 분? 얼마짜리를? 100원을. 분당 100원으로 20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요. B 했고 C는요. C는 750의 잔금 해제료 더하기 얼마? 120원을 몇 분 동안? 5분 동안 공짜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15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2000면 2250 나올 것이고, 여기는 얼마지? 60에 10이니까 1800, 2550 나와서 둘의 차이는 300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하실 수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중요하다? 바로 어떤 운영사가 단 한 번의 선택도 받지 못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냐. 그리고 그것을 찾을 때 포인트는 A가 분당 대여료는 가장 비쌌지만 잔금 해제료가 빵원이기 때문에 항상 1분대에서는 A가 가장 저렴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리고 D가 잔금 해제료가 무지막지하게 비싸지만 또한 분당 대여료가 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D도 선택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둘 다 선택되지 못하는 건 B와 C밖에 없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면 B, C 두 개밖에 안 될 것인데, 이제 C가 먼저인지 B가 먼저인지를 확실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달라지는 요금제 때문에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셔야 된다.